슈바르츠발트라고 흑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 영어로는 블랙 포레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슈바르츠발트 흑림 있는 지역하고 독일 건너편이 라인강 동쪽이거든요. 여기는 슈바르츠발트 동쪽인데 흑림 그 마찬가지로 그 보드 지방이라고 해서 라인강 왼쪽에 지난번 알사스 로렌 공부할 때 그래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 자체가 전체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빙하지형입니다. 빙하지형이라 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빙하지형이 어떤 지형을 모르죠. 그 14,000년 전에 이제 빙하가 제4 간빙기가 끝이 납니다. 실질 끝이 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전 지구의 문명이 사실상 바꿔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4,000년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14,000년이라는 때가 보통 이야기해서 신석기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기후가 확 변해요. 바로 얼음이 덮여있던 얼음이 전부 녹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미국에 있는 어디까지냐 할 것 같으면 미시시피 북쪽에 있는 중서부 지역에까지 얼음이 높이가 어느 정도로 덮여 있었는가 하면 3,000m 또 3,000m 높이를 가면 우리가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백두산 높이가 2,770 3,000m 높이 수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가. 3,000m 높이에 얼음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얼음이 쌓여 있었으면 그러면 얼음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거. 그리고 밑에는 밀도가 높아가 바로 이 얼음 자체가 바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 같은 게 박혀가지고 돌이 밑에 이걸 또 압착이 되면서 돌을 물고 들어갔더니 빠지고 이러면 물러가면 끓기면요. 바위가 그대로 끓여버립니다. 이 계곡이 있잖아요. V자 계곡이 얼음이 꽉 찼잖아요. 그 위에 얼음이 당시 얼음이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을 때 후퇴한다고 하는데 얼음이 녹는 걸 갖다 빙하에 후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밑에 돌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끓으면요. 산 전체가 U자국이 됩니다. 우리가 그 빙하지형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얼음이 뭐 그리 세서 그렇게 뭐 땅을 갖다 U자국을 파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V자 계곡에 얼음이 꽉 차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걸 밀고 내려가면 밑에 돌들이 쭉 박혀가지고 바위를 그대로 바위를 깎아버립니다. 수백만 톤 되는 그 얼음 밀고 내려가면서 그리고 U자국, 이 고기 유리들이 붙다. 그 빙하지에 그래서 빙하가 눌러가지고 5대5 그것도 빙하호입니다. 그게 빙하호라 하는 무슨 말이고 눌러가지고 물이 녹아보니까 나가보니까 땅이 가라앉아가지고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서서히 올라오는 거래. 독일도 그런 호수가 많습니다. 소련은 뭐 그런 호수가 저쪽에 굉장히 많죠. 뭐 수없는 호수, 핀란드라든가 이쪽에 그 독일 북부라든가 지금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 저게 뭐 많은 호수들이 지금 전부 빙하호입니다. 빙하가 이제 눌렸다가 얼으면 가쁘고 서서히 올라오다가 아직 다 못 올라오는 거지 옛날처럼. 다 못 올라와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의 땅들이 빙하지형입니다. 그 빙하지형은 땅은 이제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독일만 하더라도 그 남부 스발츠발트인데 이쪽만 다도 전부 평야입니다. 전부 평야. 여러분들이 우리 타고 있는 그 떼제베 우리가 있는 그 KTX 기차가 잘못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도 관련자는 왜 그러냐면 터널을 들어가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 기차 타보면 알지만 그 떼제베 그 타보면 우리나라의 그 KTX 타보면 터널 들어갈 때 휘청휘청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고속도로가 한 기차가 거의 한 210km에서 220km씩 거의 300km 가까이 이렇게 교차를 하기 때문에 터널 들어가는데 기술이 부족하다고 제일 안 됐다고 합니다. 그걸 잘하는 건 일본입니다. 신칸센 같은 일본에는 그 히카리카는 그 광이라 하는 그 기차는 일본은 터널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프랑스를 가보면 프랑스에 그 터널이 없습니다. 그 기차가 그리 다니는데 터널이 독일 다니는 기차 터널을 거의 안 지납니다. 나무가 자라기 제일 좋은 곳이 서한 해양성교, 서도, 프랑스, 뭐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까지 이렇게 서한 해양성교.
거기가 그게 나무가 제일 자라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으면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 북쪽, 오레곤, 시애틀, 밴쿠버 이쪽에 위에 이제 카나다 쪽에는 브리티시 콜룸비아 거기는 나무가 로키 산맥 중에 나무가 무성하게 있고 뭐 전부 다 국립공원 나무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침류수가 많이 자라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로 했지 싶은데 열대지방에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지만은 열대지방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대지방에 나무가 빨리 못 큽니다. 물론 열대림이라고 따로 심어가지고 개량종으로 심어가지고 키우는 게 있습니다만 열대림이라는 거는요 하드우드라고 합니다. 열대림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상당한 나무가 물에 깔아앉습니다. 뜨지는 않아요. 열대림은. 여러분 에본이라고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흑단이라 그러나? 까만 거 있습니다. 이거 블랙 에보니 같은 거 물에 깔아앉았습니다. 빨리 돌처럼 깔아앉아요. 빨리 깔아앉아요. 그런 거라도 티크도 깔아앉습니다. 이제 라왕이라든가 이런 건 열대림 중에서도 좀 안 깔아앉는 나무인데 열대림은 잘 안 큽니다. 그러니 잘 안 커야 야문 겁니다. 나무가 잘 안 커야 야문 건데 한대림은요 잘 큽니다. 특히 서한 해양성 기후에 있는 위도 한 40도에서 분포하고 있는 타이가 지방의 나무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소나무가 좀 작은 소나무라든가 너도밤나무라든가 호두나무라든가 또 가문비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런 종류는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최고 목자로서는 최고로 치는 그래서 그거는 나무가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 그걸 소프트우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나무가 무르고 잘 자라고 하드우드 내가 얘기한 가구목 가구목이라도 예술목 이거는 하드우드라 해야 됩니다. 우리 책상 같은 거 이런 게 농 같은 거 장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는 이거는 하드우드 참나무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하지만은 보통 건축자재로 많이 쓰는 나무들 있잖아요. 건축자재로 쓰는 나무들은 주로 한대림을 많이 씁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국 지금 유럽 이쪽에 스왈스발트 지역이라든가 또 미국의 이게 서부 지역에 서북부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무가 이제 절대 한대림이다 하는 거 이제 다가 아시죠? 한대림이 이제 주종 나무입니다. 열대림은 살림이 아닌 건 아닌데 그냥 경목으로서 목재용으로 가구용으로 이렇게 쓰는 나무지 그런 나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무가 열대지방에 나무가 안 큽니다. 온도가요 우리가 다 따뜻하면 막 나무가 무성히 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탄소 엽색막이 잎새가 다 찌뿌립니다. 증발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지가 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안 합니다. 열대지방에는 탄소 동화작용이 온대지방보다 늦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 우리가 탄소 종에 농산물도 열대지방에는 온도가 높고 이라서 기운이 햇볕이 많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나가지고 곡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될 것 같지만 열대지방에 쌀 재배하는 거 우리나라 쌀 재배 우리나라 재배가 훨씬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물론 거기는 연작을 해가지고 윤작을 해가지고 다기작을 해가지고 한 해에 3번씩 재배하고 2번씩 재배하고 이래가지고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높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단위 면적당 일기작으로 치면은요 온대지방이 훨씬 높습니다. 독일 역사라는 게 어쩌면 나무 역사입니다. 처음에 가서 우리가 사람이 살았잖아요. 우리 사는데 어디에 살았겠어요? 숲속에 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숲에 가면 사냥해가지고 짐승장아 물죠. 열매 해가지고 열매 먹죠. 꿀 따 먹죠. 뿌리 해가지고 했죠. 버섯 해 먹죠. 요새 자연인 보면 나는 나도 한 번씩 봅니다만 옛날 내 생활 같더라고요. 처음에 숲에 내주는 것만 충분히 살았어요. 도끼가 없을 때까지 숲으로 살았는데
도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숲이 내주는 것만은 숲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고 거기에 꿀 먹고 또 뭐 송진도 떼하고 버섯도 가고 물 뿌리도 캐고 다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사람이 워낙 불어나니까 이제는 나무를 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벌목하기 시작해. 벌목하고 뭐 하냐 같으면 그 가축을 키웠습니다. 가축을 키웠는데 가축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도 거기다 또 이제 동물을 이어가지고 뭐 산림 속에 그 숲 속에 동물을 이어가 키우고 했어요. 이 산림이 없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가설로 두고 있는 것은 초식 동물이 거대한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옛날 맘모스라든가 맘모스는 4,000년 전까지 살았다 하거든요. 맘모스라든가 또 뭐 우리가 술록이라든가 술록도 그 대형입니다.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대형 초식 동물이 살아가지고 산림을 망가뜨렸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을 사람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또 그건 없어졌지만 나중에 사람이 이제 그 숲을 전부 다 해치게 되고 숲에서 이제 많은 걸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일명 그 숲속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거는 사람의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피부가 휘어졌느냐? 햇볕을 안 봐 휘어졌다는 겁니다. 햇볕을 못 봐서 4만 년, 5만 년 전에도 여기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기온 위도에 비해서 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독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만주지방 정도 됩니다. 또 위도가 여기 이제 따뜻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숲이 많았어요. 숲이 많았는데 숲이 이제 저걸 재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침엽수가 이제 보통 다그라 세과이아도 그 많이 쓰는 나무죠. 자작나무, 한렵수죠. 그는 이제 추운 지방에 자라는 나무로는 가장 북쪽까지 자라는 게 자작나무고, 그 다음에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와 약간 다릅니다. 근데 그때 뭐 하여간 같은 종이죠, 소나무. 그 다음에 너도밤나무라고, 혹시 너도밤나무라고, 밤나무. 그 다음에 그 가구로도 많이 쓰는 오동나무는 열대림입니다. 오동은 그 체스낫이라고 호두나무, 밤나무, 그 다음에 오크, 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여기서 하는데 잘 크는 나무는 그 약간 다그라스퍼라든가 그 전나무, 침엽수입니다. 전나무, 가뭄비나무 아십니까? 네. 가뭄나무, 크리스마스 추리 하는 나무 있죠? 우리가 주목이라 해서 하는 나무랑 비슷합니다. 저자 가면, 제주도 가면 가뭄비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주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충청남도 충청북도만 해요. 면적이. 스발트 자체가. 워낙 오래됐고, 전통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유럽 자체가 전부 산림 지역이었는데 근대화되면서 이제 전부 빼앗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스발트 특히 나무가 좋은 나무들은 근대화 특히 이제 식민지 경략이 되면서 영국으로 라인강을 따라서 뗏목으로 엄청나게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가해갖고 또 네덜란드에 이쪽에 그때 상선 배 만드는데 배를 1년에 1,000척씩 만들었어요. 1,000척.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오. 끊어가야 쓰는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는지. 그래가 이쪽 나무를 다 끊고 이제 전에는 호남님이었습니다. 나무 호남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일 수종인 스프루스 전나무하고 아까 이야기한 가뭄비 나무가 주로 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